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의 정분실 리포트 울산시장 개입선거 관련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뉴스는요. 11월 29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단독 백원우 반부패실 반대에도 김기현 사건을 이첩했다. 이런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백원우 현재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한테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기현 관련 첩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본인이 넘겼는데 넘겼는지 아닌지 기억도 날까 말까 할 정도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데 나한테 왜 자꾸 이러냐 라는 뉘앙스로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청와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실무진이 민정수석실 사건 이첩 기준을 들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사실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경찰 사건 이첩을 주도한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은 담당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팀과는 별도로 민정특감반이라는 명칭의 이제 민정특감반을 별도로 운영해온 사실도 새롭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담당 업무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였거든요. 대통령 친인척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라도 뭐 사기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별도로 특감반이라고 이제 자기가 별도로 특감반을 또 만들어가지고 사실 원래 특감반이 있습니다. 이게 민정비서실 내에 이제 그 이인걸 이게 이인걸 이제 전 검사가 이제 특감 반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인걸의 이제 공직 뭐 기강 뭐 특감반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뭐 한 열 몇 명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의 어떤 조직을 사조직을 본인이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이제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 실무진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할 경우 민정수석실 사건 이첩 기준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실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을 강하게 의뢰했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하명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던 피해운사 사건과 성격이 같은 구조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시 이제 이걸 경찰청에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가지고 민정수석실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 쪽의 실무진들은 이거는 규정 위반이다고 했는데 백원우가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을 통해서 나왔고요. 이런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형철 저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모든 내용을 다 진술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요즘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까지 참다 왜냐면 이 사람은 좀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냐면 과거 이제 윤석열 씨하고 같이 그 징계도 받았었고요. 저기 뭐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사표 쓰고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고 윤석열 총장이 박형철 비서관을 많이 챙겼습니다. 많이 같은 검사일 때는.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박형철 씨는 이제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제 반부패 비서관, 그러니까 이런 부패 행위를 잡는 비서관으로 채용이 됐는데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많이 괴로웠던 거죠. 뭐냐면 이제 주로 사실 청와대 비서관들이 주로 이제 친문 인사들이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박형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왕따 같은 걸 당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자기들끼리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술 먹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개념이 되니까 이 사람은 뭐 친문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 잘하는 검사였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거죠. 하여튼 뭐 그랬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김기춘 건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는데 이 비해운사 사건은 뭐냐면 이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발언이 제보를 바탕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자체 이첩 기준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도록 했다고 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해운사가 있습니다. 비해운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여객 운송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서 과거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개입해가지고 그 도와줬다. 뭐 이런 첩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첩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좀 허접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경찰로 안 넘기는 게 경찰에 수사 의뢰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박형철은 얘기했는데 그 백원우가 이거 경찰로 보내가지고 한번 뒤져보라고 강하게 하도 강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보냈는데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별 내용이 없는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건하고 거의 똑같은 거다. 뭐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백원호가 푸시해가지고 경찰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됐고 수사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 수사가 선거 전에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이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김 전 시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원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 알면서도 선거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협조를 해줬다는 것이고요. 마치 과거에 그 누굽니까 그 김용판처럼 그 내용을 보면요. 이날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 비서관이 과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와대 첩보 사건 이첩 기준을 얘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부패 비서관실이 엄격한 이첩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지만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기준을 허물고 수사 대상이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 등일 경우 정치적으로 사건화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 얼마 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었습니다. 한 몇 달 된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사건을 경찰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안 되는 건 안 보내고 기준에 맞는 적법한 것만 보낸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기자회견을 끝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박형철 비서관의 반부패 비서관실은 엄격한 이첩 기준에 따라 사건을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백원우가 개입해가지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개입해서 조국의 민정비서실이 개입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야당 인사거나 전 정권 인사 같은 사람이 연결된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거 경찰로 보내가지고 시끄럽게 좀 해봐라 이렇게 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형철 씨도 참다 나와서 이제 한 소리 한 거라 이겁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관련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11월 30일 날 나온 뉴스에 따르면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입니다. 황운하 그리고 서울에서 온 모 인사가 장어집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울산의 한 장어집에서 김기현 전 시장 경찰 수사 관련 그 직전에 만났고요. 이 서울에서 온 모 인사라는 사람은 이제 백원우가 운영하고 있다는 그 민정 특감반 쪽에 이제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팀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작년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그리고 현직 경찰관 1명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이 그 울산 태화강 인근의 한 장어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송철호 시장이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어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일하면서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 경찰이 도움을 좀 주겠다. 잘 좀 해보자. 이 선거 잘 좀 치러보자. 이런 식의 이제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모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이 모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이 모임에서 누구누가 만났는지를 다 검찰이 이제 관련자 증언으로 확보했다는 얘기고요. 검찰은 서울에서 온 인사가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행정관 중 한 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백 전 비서관은 별도로 백원호 특감반을 가동하고 있었고 경찰 출신 A 총경과 검찰 수사관 B씨를 포함해 모두 6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청와대 직제에 없던 백원호 특감반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여론 동향 수집 등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무관하게 비밀 감찰 업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했던 대통령 친인척 관리나 여론 동향 수집이 기존에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거하고 상관없는 비밀 감찰 업무를 해왔다는 거죠. 이 감찰팀은 실제로 울산에 내려가 동향 파악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들이 이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관여했다는 정황 또한 검찰에 포착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런 비선 감찰팀 의혹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의 특감반원은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중 일부가 울산에 내려가 활동한 적은 있다라고도 뭐 확인은 했습니다.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청와대 특감반이 울산에 간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실소를 자아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뭐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이제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고래고기를 압수를 했다가 이제 돌려주고 말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경찰하고 검찰을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봤다는 거죠. 진짜 지랄도 진짜.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가지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런저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 한창 시끄러우니까요. 그 자유한당 의원이 물어봅니다.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았냐라고 묻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절차에 따른 거라고 답변하면서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받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경찰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 번 보고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울산지방경찰청을 압박했다는 증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당연히 청와대 비서실장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 그런 적 없다, 우리가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근데 지금도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조사 중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비서실장도 지금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찰 대부분 선거 전 청와대 보고 노영민 해명과 배치라는 기사가 이제 SBS에서 떴습니다. 11월 29일 날 뜬 기사인데요. 그 노영민 비서실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대부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해명과 달리 경찰 보고가 대부분 선거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청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9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9차례 경찰 보고 대부분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노영민 실장의 해명과 달리 경찰의 청와대 보고 대부분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에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지금 청와대 꼬라지가 잘 돌아가네요. 예. 저 솔직히 참 갑갑합니다. 이런 얘기 볼 때마다 진작에
그 청와대 이제 비서진이나 측근들을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정리를 못 해놓으니까 지금 두고두고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라는 양반은 정신 못 차리고 언론 만나가지고 선택적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는 검찰이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요,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검찰이 돌았다고 범죄도 안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 수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그 청와대는 지금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범죄 수사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검찰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이건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거고요. 믿음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개입하게 되는 거는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뭐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이런 거를 내주는 겁니다. 그냥 저희 의심스러운데 이것만 가지고 수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나 또 뭐 유시민 씨도 알릴레오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검찰이 지금 정치인들 비위첩보 수집하고 있다고. 이거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휴방 전에 이 거장판에서도 9월인가 10월인가 한번 그런 말씀, 9월 달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검찰은 범죄 정보를 늘 수집합니다. 정치인들의 비리첩보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의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게 싫으면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의 비리첩보는 그럼 수집하면 안 됩니까? 수사기관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가 솔직히 안 갑니다. 유시민 씨에 대해서. 어디 시정 잡배도 안 할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아주 무식한 사람들 들으라고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유시민 같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하는 방송이지만 저렇게 헛된 망령된 소리를 함부로 하시게 되면, 저분 혼자 그렇게 골방에서 망상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저것 때문에 저거 믿어서 이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무튼 자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울산시장 수사 선거 개입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그 단독 인터뷰, 경향신문에서 했던 단독 인터뷰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3부에서 다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2부는 여기서 마치고 울산시장권 수사권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